네, 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시죠.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5개 리스트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는 5G 꼽아봤습니다. 자, 5G 이야기할 때는 정말 마음이 좀 아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몽글몽글 듭니다. 그죠, 팀장님? 네, 5G 사실 이야기를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한. 근데 오늘은 좀 해야 되는데 네. 자, 오늘의 시세와 함께 연속성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트리거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대규모 수주 모멘텀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 5G 관련주도 다시 한번 버라이즌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뜰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대를 해도 되는 시점.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좀 믿어도 되는 그 시점 맞습니까? 일단은 뭐 오늘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5G 관련주들이 사실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사실은 좀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1조 규모의 지금 수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5G 관련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약 70조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사실은 갈 길이 좀 멀다. 네. 그만큼 우리는 좀 가져갈 수 있는 또 기대감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2022년 사실 조금은 5G에 대한 설비 투자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좀 본격적인 만약에 설비 투자 이번이 좀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보여줬듯이 사실은 갑작스러운 이런 급등에 조금 그런 부분 좀 밀리면서 오히려 이럴 때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네.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 전환이 좀 나온 이유가 팀장님 이게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그러니까 5G는 오를 때는 이제 팔아야 된다는 인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쉬어서 좀 매물대가 좀 많아서 좀 밀린 건가요? 둘 다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사실 오랫동안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네. 오늘 같은 날은 조금은 좀 나오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한 번씩 5G가 오르긴 했지만 연속성을 가져가기에는 지금 힘든 장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번씩 이제 수주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급등하는 패턴을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아니지만 살짝 눌렸을 네. 때 5G 다시 한번 진입은 어떨까요? 사실 이거 말고도 다음 주에 삼성 쪽에서 6G 뭐 포럼도 예정이 돼 있고 바이든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은 있거든요. 신규 진입도 조금은 고려할 만한 시기가 이번 달 안에 좀 올까요? 네,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좀 시세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좀 오늘이 지나고 나면 좀 내일부터, 뭐 내일은 휴장이긴 하지만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날 때 오히려 그때 신규 진입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약세로 돌아서면서 관련 주가들도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대감은 더 보여줄 수 있고 우리는 굳이 지금 신규 진입을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를 좀 고려해 보는 시점, 그러나 전반적인 기대감은 좀 관심권에 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G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깜짝 실적 여기에 증권가의 호평 겹친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70만 원 선 위에까지의 목표 주가가 쭉 나오는 걸 보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일까?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리포트 나오는 걸까? 본질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팀장님 보십니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둘 다요? 지금 네.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사실 좀 마땅치 않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는 지금 하락장 속에서 좀 굳건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에코프로비엠, LNF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담감은 좀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향후 한 2, 3년간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또 종목이 또 2차 전지다 보니까 그 대표주인 사실 뭐 지금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을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목표 주가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맞아요. 부분은 사실 이번에 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슈와 더불어서 오히려 이러한 과감한 투자라든지 이런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주가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방송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1차 신주 인수권 발행가액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무중은 뭐
일단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증 관련 이슈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10일 배정 예정이고 권리락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요. 아마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장 시간 외 거래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이걸 활용해서 좀 수익을 얻을 수, 챙길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오늘도 사실 에코프로뱀 장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좀 기간 자체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좀 주가가 좀 부담스럽긴 하기 때문에 지금 유증을 참여하시는 거에 대한 고려를 할지 사실은 이제 권리락 유증 이후에 어떡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비중을 좀 보더라도 뭐 한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주를 바로 받는 그렇죠.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8주였나요? 네. 보유할 때 한 주를 뭐 선택할 수 있는 이 맞습니다. 정도였던 것 같은데 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유증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저는 가격대가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오히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유증 비율 자체가 지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유증이라든지 권리락 이후에 오히려 조정 있은 후에 전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그러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리락 당일엔 좀 기계적인 흔들림이 통상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를 좀 활용해봐서 오히려 순수하게 진입해보는 전략을 오히려 더 추천하실까요? 일단은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후에 지금 흐름 자체에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좀 올라갔지만 물론 뭐 목표가에 대한 설정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2차 전지 소재단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에 한해서 지금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지금 올라타기보다는 서서히 그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동성을 좀 상대적으로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저는 오전에 팀장님 사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실적 안 좋았는데 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역시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카카오에 대한 목표 주가 카카오뿐 아니고요.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인 지금 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추세를 돌리긴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 초반에 나왔던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사실 신사업으로 인한 전체 파이에 대한 확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든 사실 네이버든 성장주에 대한 부분은 한동안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계속 카카오의 어떻게 보면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할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뭐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카카오는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 엔터 같은 자회사들에 대한 상장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 네.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카카오를 뭐 집중적으로 뭐 다시 한번 지금 카카오가 좀 싸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매수를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요. 오늘. 사실 지금 88,000원대인데요. 사실 88,000원대가 우리가 액분 전으로 한다면은 40만 원, 45만 원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물론 카카오 고점을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고점 대비해서 약간 지금 뭐 40~50% 정도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저점 구간을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만 이 질문 드릴게요. FOMC를 앞두고 있는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찍히지 않는 성장주 플랫폼 포함이죠. 오늘 좀 정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비중 줄이는 그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 투심 자체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비중을 줄이기에도 좀 다소 부담스러운 주가 하락 국면에 좀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줄인다라는 생각보다는 추가 매수라든지 뭐 우리가 좀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작업은
조금 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오히려 않을까. 평단가를 좀 낮춰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걸 고려해야 될 시기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 자체도 일단은 좀 보류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기다림이 조금 결실로 조금이라도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성장주 중에 플랫폼주 점검을 해봤고요. 반면에 이쪽은 어떨까요? 네. FOMC 이후에 방향성이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빅스텝, 금리 정상화 속도가 빠르게 된다라는 것은 이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날 기대감에 이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아직이라는 경계감 속에 또 한 번 흘러내릴 수 있는 그 변곡점에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기 민감주 서서히 FOMC 앞두고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 맞습니까? 일단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등을 들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인플레이션기에 대해는 보통 경기 민감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저는 경기 회복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쪽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원자재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게 민감주.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전의 금리 인상기랑 다른 부분이 원자재 가격 급등은 없었던 변수가 이번엔 그럼요. 추가된 거라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지금 진입했다라고 또 보고도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자재가 상승에 대한 이런 매크로 환경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시장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 지연됐던 인프라 투자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보다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종목들에 대한 대세가 지금 인플레이션 해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때문에요. 그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소재단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강하고요. 예를 들어 뭐 자동차에서도 부품 쪽이라는 좀 더 강하고 오히려 원자재 관련된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는 종목들 오히려 또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을 또 비용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고 소비자가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소비 둔화에 대한 부분도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너무 민감한 쪽은 민감하니 보지 말고 가격 전가가 조금 더 용이한 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낫겠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키워드 오늘은 방산, 항공, 우주 쪽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전 이외에 다시 한번 뛰는 쪽이 이 항공, 이쪽 방산 쪽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하고 신규 진입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일단은 신정부의 정책에서도 이제 방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는 퍼스텍 같은 경우가 또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 관련 맞아요. 네. 지뢰를 제거하는 로봇에 대한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퍼스텍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방산에 대한 방산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사실 연초에 우리가 좀 강하게 좀 힘을 실었었다가 다시 한번 좀 밀렸습니다만 이제 방산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힘도 얻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수주로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오늘은 단기적으로 퍼스텍이 좀 움직이겠지만 사실 LIG 넥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방산주인데요. 네. 연초에 사실은 좀 눈여겨봤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계속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물대가 쌓여있지 않고 뚫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대장주를 보자. 이렇게 코멘트를 남길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네. 단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보다 개별 모멘텀보다는 대세를 가져갈 수 있는 대장주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주도하는 쪽을 따라가 보자라는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5가지 이슈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 중에 원픽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 네. 중에서 팀장님이 선택한 원픽은요? 네,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럼 에코프로 BM을 공략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좀 힌트를 주실까요? 관련주의죠. 그러면은 제가 살짝 봤더니 지주사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소개시켜 주세요. 일단은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대한 저는 성장성은 지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소재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강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 이슈 등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 등으로 인해서 에코프로비엠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줬지만 실제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건 에코프로입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이기도 하고요. 에코프로 BM이 대부분
대부분의 이제 좀 매출액의 대부분을 잡고 있지만 에코프로 CNG라든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여러 가지 자회사들에 대한 가치까지 반영한다면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일단은 에코프로비엠 시총만 대비해서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의 시총 대비해서 약 지분을 한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주사 할인율까지 책정했을 때 아직도 그 시총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더불어 비상장 기업들,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까지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그룹사 자체는 2차 전지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리사이클 회사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2차 전지 sek터 내에서 저는 지주사 중에서는 지주사 개념이 별로 없긴 하지만 네. 에코프로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지주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9,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 저희 어디까지 목표로 잡고 갈까요?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 꽤 높습니다만 네. 일단은 12만 원대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점이 최근 단기 저점이 이제 79,000원대였거든요. 네. 8만 원 선으로 손절가 잡으시고 진입해 보시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부터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서서히 접근해보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과 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